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송광사 금명당을 찾아가봐요. 금명당도 경호선사와 오래 아는 사이인데, 금명당은 강백이었어요. 거기 강백이. 1899년 경호는 겨울에 경호선사가 평소에 흠모하던 보조국사의 도량인 송광사를 방문하였고, 경호선사는 금명당에게 화송광사 금명당, 또 화가 났죠? 화는 화답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호사가 먼저 안 써줘요. 절대 먼저 안 써줘. 금명당이라는 칠언율시를 선사해 주었으니 그해 1899년 동안거에는 그럼 딱 커피를 안 마셨나 보다. 해인사의 인경불서가 끝난 다음 칙령으로 해인사의 선언을 개설했는데,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1899년을 가니까 아이씨 미치겠다. 동항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고종이 이제 엄기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해인사에 가서 장경불사를 좀 해라. 인경불사죠.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보시하는 그런 그거를 해라. 왜냐면 일본 놈들이 하도 목을 쪼여오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도 받아가지고 좀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엄기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경호선사한테 그 준 선물이 금난가사야. 그 금난가사를 경호선사가 입겠습니까? 저기한테 주죠. 해월이한테. 해월 스님이 또 누구한테 줘? 철호 스님한테 줘가지고 철호 스님이 그 구미에 금강사라는 절을 지어서 거기에 모시고 있다가 철호 스님 가시니까 그거를 또 그 저기에 구미시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구미시에 기증을 해? 그해 1899년 동안가에는 해인사의 인경불서가 끝난 다음 칙령으로 해인사에서 선언을 개설했죠. 그것도 칙령을 해줘서 개설이 되죠. 경호는 보조국사의 정액일사의 이런 수행가풍을 이어 선언의 이름을 수선사라고 했어요. 수선사. 그 법주가 되었던 것이었으니 금명보정이야. 원래 이름이 금명당의 이름이 뭐라고? 금명보정. 이 광무 3년에 1899년 해인사에서 인출한 대장경을 본사에 봉안했죠. 그때 별검 김영택이 말하기를 이제 율목봉산도 측정된 지가 70년이 지나 그 위강이 실추되었으니 송광사를 홍릉, 명성황후의 등, 이게 이제 명성황후가 1897년 을미사변에 죽잖아요. 을미사변에, 그지? 그러니까 오래됐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오래되진 않았어. 명성황후는 그때는 청량리에 있었어요. 부속시켜 거기에 쓰일 숯을 공급하는 향탄봉산으로 주선함이었던가. 아무로 산중의 유람, 취함 등 대덕들과 노력하여 송광사 일대가 향상봉탄으로 측정이 되는데, 향상봉탄은 말 그대로 그 숯을 공급하는 그런 산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라면 신주와 그 개를 만드는데 쓸 밤나무를 심고 부정타지 아니하도록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해서 산을 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궁궐에서 행하는 일들이죠. 당시 순천 관아에서의 통인들이 사원을 괴롭혀. 이제 관아라는 건 뭐예요? 거기 있는 그 벼슬아치 놈들이죠. 그 놈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저 산에서 절에서 그걸 뜯어내려고 많이 괴롭힘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뜯어내는 거죠. 괴롭힐 때 장난이 극심하였는데, 이때 금명당이 이 금패 절목을 적용하여 이를 중앙에 보고했어요. 까박은 거죠 이제. 이들을 서울로 잡아가서 경무청에서 엄명하여 다스리고 직지를 받아 개판하니, 그 이후로 관청에서 부과하던 갖가지 자벽들이 협파하게 돼서 절에다가 스님들한테 부과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송광사 사원의 승려들이 안심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금명당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똑똑하다. 금명당은 41세인 신축년에, 41세면은 1901년이니까 경호선사가 여기를 간 것이 뭐 거의 비슷하겠구만. 그러면 경호선사는 41세가 아니야. 그때가 53세야. 1900년이 53세, 1901년이니까 54세다. 53세.
55세가 1903년, 54세가 1902년, 53세가 1953세. 오케이. 12살 차이네. 회록을 한 도량을 보관한 해남 대흥사에 가서 불사의 증명법사가 돼서 40주거 복장을 아무 장애 없이 성취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이 금명당이 이제 꽤 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경화선사가 이제 금명당을 알고 있었죠. 이를 봉안하던 날 저녁에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에 서리는 이적이 있었더라. 금명당은 42세인 이민년 1902년 여름에 경화선사와의 인연으로 해인사 선언에서 결제를 하게 돼요. 경화선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야. 그때 해인사에서 상궁 왔죠. 천일청 이 주산하여 금강계당과 대구품 승가리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금명당이 증명으로 참석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명당이 발이 넓어. 금명당은 해인사 선언 여론 결제가 끝나고 그래도 경화선사와 인연이 있어서 해인사서 경화선사를 증명법사로 그 결제를 하게 되죠. 회강선사와 천상궁과 함께, 이거는 천상궁에 왔다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저희가 오죠. 그 저기가 엄상궁이, 엄기비가 천상궁과 함께 본사로 돌아와 송광사 3일 선언에 해시하게 됐다. 보시했다, 이런 얘기죠. 송광사 3일 선언도 3일암 경화선사가 선방을 열어요. 3일암에 3일 선언이 그거예요. 경화선사와 이 금명당은 아주 가깝다. 경화선사는 송광사 3일 선언의 조실로 있으면서 3일 선언을 열었단 말이야. 이러한 인연은 경화선사가 허주덕진을 수법사라고 시려고 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때 금명당 역시 허주의 법맥을 이은 문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경화선사는 허주덕진으로 법을 이으려고 했는데 못 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 금명당은 허주덕진의 제자야. 그래서 때문에 경화는 금명당을 아주 마음으로 항상 가까이 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인연으로 경화는 금명당 보정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친근하게 지내면서 서로 앙내하면서 경화는 송광사와의 인연으로 송광사거고 3일선언을 개설하고 조실로도 주석하기도 했던 것이, 그래야 경화는 금명당에게 시한수를 벗어 서로의 마음을 전하였던. 뭘 전했을까? 그러니까 금명당이 먼저 준 거죠, 경화선사에게.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화답시를 한 거예요. 화답시를 화 나오네. 화 송광사 금명당 뭐냐? 금명당 보정이래죠. 보정. 기면종계 행리죠. 조계 산저 산월 저창시로구나. 색주망상 원비시리니 인몽 친생 경시수요. 기면종계 행리지. 이미 기자자래. 이미 너랑 나랑은 안면이 있어. 아는 사이인데 마침내 지금 찾아본 것이 부끄럽더라. 행리가 지. 내가 여기를 너를 찾아온 행리가 지체된 것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행리도 이런 이자를 쓴 것도 행리예요. 행장이죠. 또 그냥 그 밟을 일을 쓴 것도 행리고 두 개 다 써. 내가 너를 만나러 온 행리가 지체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왜? 서로 아는 사이인데 말이지. 너무 바빠서. 송광사가 늦게 와요. 왜냐면은 그 범어사 해주고 해인사 해주고 또 뭐 해주고 그 다음에 송광사 오고 화엄사 해주고 이래가지고 송광사 화엄사는 늦게 찾아온 거죠. 조계산을 저 창시로구나. 조계산에 달이 떴는데 뭐해? 저 창시 저 창가에 딱 걸려버렸단 말이야. 걸려있더라. 경사가 좋아하는 거는 뭐랬죠? 달이 창가에 걸리거나 달이 가지에 걸리는 것이 최고야. 그때 이제 시가 나온다, 그런 말이지. 색주망상 원비실이요. 색주망상 구수를 찾은 거. 찾을 색자니까 구수를 찾은 것이 이거는 현주상망에서 나온 거죠. 현주상망 알죠? 중국의 그 어떤 왕이 곤륜산을 가다가 구슬을 떨어뜨렸는데 못 찾았어. 그런데 그 멍청한 상망이가 찾는 거죠. 상망이 또는 망상이라고 하는데 경화선사는 망상이라고 이름을 해요. 상망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멍청해 안 멍청해. 멍청한 이름이고 이 특이가 있는데 들으면 다 아는 애. 여러 번 있죠. 그런 여러 명들 중에서 이 망상이가 찾는 거예요. 구슬을 찾은 망상이는 원래 실다운 게 아니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실답다라는 건 뭐야?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 트릭이 있는 거죠. 어떻게 망상이가 그걸 찾아? 다 못 찾는데 내놓으라는 말 잘하는 놈
귀가 밝은 놈, 먼 놈이 다 있는데 못 찾고 누가 찾아? 상망이가 찾는다니까. 망상이가. 이거 원래 사실이 아니더라라는 여기에 경어선사의 진면목이 들어있죠. 중도가 들어있어요. 인몽진생 경시수요. 이것도 맞아요. 꿈속에 들어간 진생이. 근데 진생이 있죠? 그 진생이는 마침내 누구다야 말이야. 저번에 제가 우리 했었었죠? 여기서 했냐 거기서 했냐. 어쨌든 그 찾으러 들어갔잖아요. 저기가. 그래서 진생이를 기다렸는데 진생이가 누군지 몰라. 꿈속에 들어갔더니 그게 누구냐 이런 얘기야. 현주 상황하고 똑같아죠. 진생이란 별명 누구를 말하는가? 뇌방년아 명승지요. 어이간 홍백세간지로 세한지로구나. 총림자유 고인제니 융화 현승 단각이로다. 뇌방년아 명승지. 내가 방문했어. 연화예요. 고질. 연화는 뭐예요? 산속의 안개와 구름이죠. 명승지야. 여기가 어디가 자랑하는 거예요. 송광사가 명승지래요. 경어선사가. 천하의 명승지를 내가 찾아갔는데 그곳은 가보니까 어떻더라. 의간 송백 세한지야. 마땅의 당연히 송백을 바라보니 송백은 뭐야? 여기서 소나무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찬가지를 보고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소나무 잣나무의 찬가지 세한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선의 선기가 단단히 어려 있는 곳. 송광사는 3대 송찰 선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승보사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소나무, 잣나무, 찬가지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죠. 특히 수행자가 많고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그것을 내가 의당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이야. 의간. 내가 마땅히 여기 오면은 그거를 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지. 미쳤나 봐. 왜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의는 의 어디 갔어? 의는 헤아릴 의자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딱 헤아려 보고자 한다는 게 뭘? 여기에는 아마 대단한 선승들이 많을 거야. 소나무, 잣나무의 푸른 가지. 이거는 이제 선에서 말하면 우리가 정전 백수자하고 이제 소나무는 이제 세한도라고 해가지고 소나무의 푸르름을 보고자 한다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총림자요 고인제요. 총림에는 원래 스스로 뭐가 있어? 옛날부터 스스로 자연스럽게 여기가 있어. 뭐가? 고인이 있다. 고인체. 여기서 고인이라고 말한 거는 경어선사가 고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사만 고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승은 여기는 고인이 있다는 거는 여기가 강원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지. 수승한 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깨친 자는 아니에요. 고인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높은 자들이 많이 여기에 있더라. 깨친 자라고 하면은 선사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근데 고사라고 해야 되는데 고사라고 하지 않고 고인이라고 딱 못 박죠. 그러면 여기서 금명당도 고사야 고인이야. 고인이죠. 추모고사 할 때의 그 추모고사는 어디 고금당에서 누구? 나홍선사는 고사라고 딱 찍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강원이더라. 이런 얘기죠. 융화 현승 단각이로구나. 융화. 부처님의 말씀의 교화가 현승. 현승은 뭐야? 거물현. 이따가 우리가 현이 현문이랬죠. 승. 탄단 말이야. 오를 실어진단 말이야. 융화가 선문을 싣고 탄. 가기. 아주 단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가능하게 그 기간이 가능한 기간 동안에 뭐가 있더라. 융화와 현승이 다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융화라고 하는 것은 교화. 즉
부처님의 교고, 현승은 선이고, 그러니까 교와 선이 같이 단기간 동안에 융성해졌더라 이런 얘기죠. 이 어디에? 총림에. 그러니까 총림에서는 비단 교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 있잖아. 총림에는 스스로가 있어. 뭐가? 고인이 높은 경지에 있는 그 고승들이 있긴 있는데 그들은 융화현승이더라 이런 얘기야. 실을 승이니까 현은 뭐야? 교화를 가리키는 가운데 선이 융성해지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야. 단시간 동안에 굉장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송광사의 그 선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빵 플러스 강원 플러스 이 강백 이 지금 금명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송광사 금명당과 경화당은 서로 아는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는 관계로 찾아배움이 늦은 것에 대해서 경화는 부끄러운 마음까지 드러내는 겸손함을 부끄럽기는 뭐가 부끄러워 스님 나이도 12살 차이나 나는구만. 조계사는 송광사를 품었고 때마침 찾은 오늘은 달이 밝은 제 창가에 걸려있어요. 아까 막을 쳐라고 했잖아. 막을 쳐 창가에 걸려있다. 그게 막을 쳐가 걸려있는 거예요. 현주의 구슬을 찾은 망상은 누구요? 이주 끼쿠 말 잘하는 인간, 똑똑한 인간 이주도 못 찾았고 끼쿠도 못 찾았는데 멍텅구리 상망이가 찾았다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눈이 밝기로 유명한 이주, 말씀지가 등단한 끼쿠, 또 현주를 못 찾았어. 근데 모든 망상이 사라져야만 찾을 수 있다 이런 말. 망상이 사라진 상망의 눈에만 현주는 보인 것이잖아요. 상마가 아니고 상망. 상망이 망상이 사라진 거예요. 이 눈에는 현주가 볼 것이었으니 원래 모든 것은 환희요 꿈이고 사실이 아니다. 다 반대죠. 반대급부. 꿈속에 들어간 진생, 전생이 아니고 진생, 지난번도 했죠. 진생이가 그 누구를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 도교를 배우게 해갖고 그 산골짜기 가니까 바둑두고 신선으로 봐보는데 어떤 게 진생인가를 몰라. 필경두고 인가를 묻고 있는 장자의 호전몽, 장자의 얘기 나온다 그랬죠. 호전몽을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경화가 찾아온 것은 고로한게 가득한 연하의 병승지로서 송광사 송림숲이다. 소나무 잣나무에 울고든 선비의 기계를 드러내는 서리창 가지를 보고자 해. 경화선사가 소나무 잣나무에 울고든 선비의 기계를 드러내는 게 뭐죠? 그게 선이라 이 말이야. 선승을 경화선사는 기대하고 있어. 이곳을 찾은 경우는 총림에는 이로부터 고승도 많고 대승의 교화가 융성하더라. 근데 현승도 있더라. 거기다 실어서 현도 살더라 이런 얘기죠. 현문. 하여 금령당의 법력을 크게 칭송하고 있다. 장자의 천지편에 있는 현주 상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천지편에 나와요. 황제요 역수지구 등호 곤륜산지구 이남망환귀 유기현주사지 삭지 이불득이나 사이주 삭지 이불득이나 사끼쿠 삭지 이불득이요. 다 못 찾아. 이주도 못 찾고 끼쿠도 못 찾고. 그런데 누가 찾아? 내사 상망득지 했더라. 상망이가 찾았더라는 얘기야. 황제왈 이제 이상한 일이구나. 이제는 이상한 일이구나. 상망대가 일지오요? 상망이가 어째 이것을 찾지? 라고 하니까 모든 망상이 사라진 그게 최고라는 거죠. 경화선사가 현주상망을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날이면 날마다 현주상망 잘 찾아요. 황제가 적수 북쪽에 올라갔다가 유람을 했다가 곤륜산으로 올라갔어요. 곤륜산은 진짜 있나요? 전설의 산인가? 전설의 산이지.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고 돌아왔어. 그때 내려오다가 현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를 시켜. 지가 있고 끼주가 있고 이특이가 있어요. 지라는 것은 아주 사통오달인 애야를 시켜서 신하죠. 신하를 시켜 찾게 했으나 찾아오지 못했고 이주는 뭐예요? 귀가 아주 밝아요. 이주를 시켜 찾게 했으나 그도 찾지 못했어요. 끼쿠 말 잘해. 말이 사통오달을 시켜 찾아오라고 했으나 그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망이 찾아왔어요. 황제가 말하였던 고참 이상하라 이제로구나 상망이 찾아오다니. 이게 그 얘기. 망상은 장자편의 황제 적수가 북쪽을 집을 여행할 때 곤륜산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고 돌아다 현주를 잃어버렸다. 지식이 많은 사람 찾아오려 했지만 찾지 못해. 너무나 지식이 많아서 머리가 영특하지 못하죠. 이주는 눈이 엄청 밝아 못 찾아. 끼쿠 말이 막 사통을 그래. 그래 못 찾아. 상망은 망상이라고도 하고 거꾸로 무심한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심이랬죠. 무심종.
시켰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심. 무념무상보다 더 센 무심. 상망이 그것을 찾아냈다. 황제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고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제로구나. 상망이 그걸 찾을 수 있다니 하고 말했다. 왜? 망상이라. 무심종이라 그래요. 무심이라. 이 이야기는 결코 진리라는 것은 지나 이주나 끼꼬 등이 찾는 것을 의미하같이 지시나 지혜나 지혜기나 집중력이나 판단력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겠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 욕심을 버린 순수함 비움의 마음가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니 현승은 현문을 말하는 거예요. 현문, 선문, 공문 이렇게 말했죠. 불교를 달리 이르는 말로 불교의 교리는 깊고 묘함으로 현, 절대 이상경에 내 열반에 들어가는 길이므로 문, 현문, 승은 불법을 의미한다. 승, 시라고 한다는 얘기죠. 송광사에는 고향소라는 보족사가 심은 나무가 있어요. 입적하기 전에 자신의 불멸을 입증하고자 한 나무인데 일중은 한쪽에는 달을 씻는 두각, 달을 씻는 두각, 구슬을 씻는 집, 내는 낭만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두 작은 건물이 있죠. 뭐냐, 끝내야 되는데. 안 들렸나? 바로 세월각. 세월각. 여기서 세월은 씻을 때 달월이니까 달을 씻는 전가. 척주당. 아까 척주당은 뭐라 그랬죠? 구슬을 씻는 세척할 척자니까요. 이게 세척할 척, 씻을 새. 씻을 새, 세척할 척. 구슬을 씻는 곳, 여기는 달을 씻는 곳. 양이다. 또한 삼천교와 우화각. 송광사는 이런 멋진 이름이 되게 많아요. 우화각 등이 있다. 삼천교는 일쯤을 지나서 송광사 경내로 들어가는 계곡에는 다리를 만나다. 삼천교는 능허교. 능허교에서 경원사가 시한수 있죠. 이름으로도 불렀는데 네모난 돌 19개로 만들어진 무지개형 다리다. 지난 1707년에 다리를 만들었고 1774년에 보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 다리 위에서 세워진 건물을 우리는 우화각이라고 하는데 경원사가 이 우화각에 서시를 썼죠. 온갖 용들이 승천한다고 써있잖아요. 이 우화각의 지붕은 집게에서 보면 팔각 지붕으로 하지만 출입 쪽에서 보면 맛배 지붕처럼 보이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경원은 이 아름다운 우화각에서 또 시한수를 남기고 있다 라고 하지만 소개는 안 했네요. 어냐 바빠. 이게 이제 그 우화각, 경화선사가 좋아하는 담쟁이 덩쿨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지나간다. 제 박시7장 윤필암에서 은거하다. 윤필암에 숨어 계시죠? 아주 자주 하셨어요. 1895년 동안농민의 실패로 경원은 역적이 되었으니 우선 이곳저곳을 동가숙 사가식하면서 유명한 몸을 숨겨야 했다. 유명해서 그냥 어디 드러나면은 금방 드러나. 그것은 경화가 잡히면 그에 딸린 모든 시익설마저도 연자들을 다 역적으로 물려 죽임을 면치 못하는 조선사회의 역적은 죽으면 삼족을 면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경화 역시 전봉주는 역적이 되었으니 당연히 삼족을 면하는 판례를 서 있고 더구나 경화는 전봉주는 시차까지 푸대자라에도 그때였으니 이거는 당연히 능지처참이야. 걸리면 능지처참. 잡히면 당연히 사형을 당하는 처지로 게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이 몇몇이 있었어요. 경화는 언제나 쫓기는 새로 처벌한 석이었다. 걷다 대고 협박하는 놈 3인방이 있죠. 경화선사를 쪼아려 오는 놈 3인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경화는 천장하면서 며칠을 지내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이판사판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러니 이제 나의 본부는 당당하게 선을 지도하자. 그래서 경화는 마음을 굳게 다지고 서산푸석사로 가서 옥령장을 현판을 걸고 1895년 제자들을 가르치기 3년이 지나 경화는 1898년 부산 범어사 오성원의 주지로 초청을 받아서 범어사 선언 하한거 조실로 주대가 되어서 그때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죠. 이제부터 경화의 선포는 5년을 쉼없이 풀었다. 이제부터 경화는 해인사를 비롯하여 통도사, 성광사, 영원한 눈으로서 가능보다 선언을 이렇게 사라니 무려 180개의 크고 작은 사찰 선언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 숫자는 무려 크고 작은 선언이 180여 개 이르냐. 경화는 그동안 동농민 혁명으로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밤잠을 아끼고 선풍 진적에 안도려가 낮밤을 없이 살아다녀요. 이제는 경화는 윤필암에 가서 선언을 개설하고 이곳에서 은교하였다. 윤필암은 아주 깊은 남자로 속세가 더 많이 떨어져 있어 경화는 특히 이 윤필암을 마음이 들어했죠. 특히 이곳은 경화가 흠모하는 나홍화상의 출가사찰이에요. 윤필암이 나홍화상의 출가사찰이에요. 말했잖아요. 나홍화상이 경화선사의 전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인연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아주 깊은 남자로 속삭들어 있어 경호는 특히 윤필함에 마음을 들었다. 특히 이곳은 경호가 흠많은 나홍화성의 출가 자체를 발자취담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었더라. 윤필함은 문경은 사불산에 있는 대승사의 부서감자였다. 대승사의 건물은 사불산의 산머리에 있는 사면석불상과 관련있다. 그 사면석불이 하늘에서 둥둥 떨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바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사면이 다 부처님이야. 그래서 거기를 사불산이라고 돼 있고 사불산 윤필함이고 또 은진미륵도 그렇잖아요. 은진미륵도 또 어느 날 보니까 바위가 그냥 땅에서 확 솟아났어. 그래서 그 나라에다 얘기를 했더니 절을 지으라 해가지고 해명 스님이 그 바위에서 솟아난 그 돌을 가지고 지은 게 은진미륵이죠. 자, 인연 따라. 그쵸. 맞아? 네모의 각파에, 네모에 부처님이 사면에 있어요. 내면의 각파이면에 불상이 조약된 3년석 불상에 관해서 삼국유사는 다음 같은 사례가 전한다. 587년 진평왕 9년에 붉은 비단으로 쌓인 사면, 붉은 비단으로 쌓였어요. 석불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왕이 가서 이경하고 그 바위에 대절을 하면서 대성사라고 했다. 그리고 이름이 전하지 않는 승려에게 절을 맡겨 공양을 올리게 했다. 이 설화를 통해 대성사는 신라 신평왕 대세 장건대에 승할 수 있다. 대성사의 암자인 윤필함은 1380년 5왕 6년에 승려 각광과 찬성인 김득배의 부인 김씨가 창건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고려 말이죠. 5왕 청왕이니까 고려 말에 망하기 직전. 각광과 김씨는 나홍화상에 입적하자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윤필함을 짓고 이색에게 기문을 요청하였다. 이색은 기문의 지필료를 받지 않고 그 돈으로 사찰 건립 비용에 충당하게 됐는데 윤필함이라는 남자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되었더라. 윤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의상대사, 원효대사, 윤필. 그래서 의상대사의 사촌이 윤필인데 윤필이가 거기 놀러 왔다가 그냥 너무 좋아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이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삼성함 있죠.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 윤필은 그 아까 했잖아 목은 이색한테 이 윤필함을 짓고 기문을 청했는데 그거를 안 받았대요. 지금으로 하면 수임료 뭐 이런 거지 원고료. 근데 그것을 그때는 윤필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윤필은 원래 글을 지어주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사례금으로서 지필료를 말하는 건데 그걸 안 받는 대신 그 암자 이름이 윤필함이 된 거야.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필함은 경호선사와 관계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뭐 나홍화상이 윤필함에서 출가를 했고 윤필함에서 그 저기를 하죠. 입적을 하죠. 근데 경호선사는 나홍화상과 관계가 아주 깊어요. 나홍화상은 전생의 경호선사의 전생. 그러니까 또 어디를 가? 나홍함을 또 가잖아. 어디 나홍함이 아니고 어디 고금당. 다 인연 따라 사는 거라고 했죠. 절대로 전생 인연을 피해서 가지고 돼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 권채팔 지평형 부루조에서는 이세기 왕명을 받들어 나홍의 부도명을 지었는데 나홍의 문도들이 지필료를 마련하여 살해했더라. 이세기 이걸 받지 않고 그 지필료로서 허물어진 절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수리한 남자를 윤필함이라고 불렀더라. 이런 얘기예요. 윤필료를 안 받아서 윤필함이라고. 어쨌든 라고 하여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더라. 당시에 나홍의 사리탑이 있던 신륵사 사리탑이 있다 그랬죠. 엄청 멋있어요. 그 다음에 해암사, 양주 해암사, 얘도 미양산, 금상산, 소백산, 사불산, 치악산, 용문산, 구룡산 등 7곳에 나홍의 진영을 모신 진당을 세우고 사리를 나누어 모셨더라. 나홍화상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나홍화상은 깨달은 곳은 정작 고금당이에요. 그죠? 이 7곳에 모두 이색이 기문을 써주었는데 윤필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더라. 이런 얘기고. 이색은 윤필함계에서 이르기를 공덕산, 사불산을 공덕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불산 묘저감이 있는데 이것은 요연선사가 머물고 있을 때에 나홍이 출가했던 곳으로 나홍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나홍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덕산에 그의 사리를 봉안한 윤필함을 세우는 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묘저감이 원래 이름이라죠. 경호는 문동 나홍화상의 출가암자 묘저감을 방문했어요. 불현듯 고금당이 떠올랐죠. 갑자기 옥년이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고금당을 가보니 또 꽤 오래됐구나. 사실은 묘저감에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윤필함은 그 윤필료를 받아서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동업받치대로 챙기지 못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꼭 내려가 봐야겠구나. 자, 일단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